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GN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특별히 최근 공시된 잠정 실적이죠. 21년 잠정 실적 살펴보면서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CGN 주가 차트죠. 지난 연도부터 최고 16만 1,000원을 기록하고 줄곧 피크아웃하고 있고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주가 반등이라든지 의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반토막 이상 하락을 하여 52,000원 수준이죠. 51,900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가 흐름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 개인적인 관점, 뷰를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최근 공시한 잠정 실적이죠. 보시게 되면 21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1조 3,700억 원 이렇게 YY 21.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600억 원 수준이고요. YY 1.4% 감소를 했고요. 다만 당기순이익은 5,375억 원, YY 6.8%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 매출액은 증가,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모습이고요. 이런 실적 기준은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미 있는 부분이죠. 바이오 기업임에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면 좋겠죠. 먼저 시젠 자산은 총 1조 2,678억 원입니다. 이 중 현금성 자산이 전체의 30%를 차지하여 3,840억 원 있고요. 재고자산이 20%, 유형자산 18%, 매출채권 16%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로는 재고자산이 2,500억 원으로 지난 20년 결산 대비 80%나 증가했고요. 매출채권은 2천억 원, 지난 20년 결산 대비 마이너스 32% 감소했습니다. 즉 재고자산이 늘고 매출채권은 감소했다는 것이죠.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미래 실적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금이 어떻게 쓰일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CGN 재고자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 보시면 기본적인 수치인 4회 이하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8회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재고자산 관리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수치고요. 무엇보다 전체 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지금 20%죠. 보시면 3, 4, 5년도 중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성격별 분류 보시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지금 크게 잡힌 게 있습니다. 약 1,034억 원 정도 새롭게 늘어났다.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대차 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이 늘어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재고자산에 이제 상품이라든지 타 계정 대체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매출 원가, 판관비가 감소하게 되었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건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연도 대비 21% 증가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매출액이 늘면 재고자산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CGN 기업의 부채는 3,376억 원이고요. 매입 채무가 23%, 장기 차입금이 13% 순이고요. 그 외에 특별한 부채 구성은 없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로는 매입 채무가 762억 원 잡혔는데요. 지난 20년 결산 대비 마이너스 46%로 감소했죠. 줘야 할 외상값을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35%, 유동 비율 347%로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자본 현황인데요. 총 자본이 9,300억 원이고요. 이 중 이익잉여금이 8,730억 원, 약 94% 비중이죠. 대부분의 자본을 이익잉여금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우 우수한 실적을 창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기타 불입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부분일 테지만요. 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상증자를 실시하며 자본금으로 약 130억 원 정도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금액적인 차이가 130억 원 이상이 나죠. 따라서 이 원인을 살펴보면 기타 불입 자본의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 406억 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차감되는 자산 항목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사주는 가격 안정화 및 무상증자 시 발행한 단주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총 65만 9,37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가로 취득했어요.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할 계획인 거죠. 다시 시장에 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평가로 매입 후 소각 방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매입 후 처분하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 상태가 우수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중이 있고 자사주 매입이 있겠죠. 기업의 이제 대차 대조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히 우수한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주요한 변화로는 매출 채권의 감소, 재고 자산의 증가, 매입 채무의 감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난년도 매출액 추이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코로나 수혜를 받은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갑자기 실적이 점프업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냐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 같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21년 당기순이익을 5,169억 원 이렇게 피크를 찍고 22년 컨센서스부터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 실적이 이렇게 감소하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이 줄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주기에는 힘들겠죠. 결국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 큰 이해를 갖고 기업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주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결국 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미래 실적의 하락,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시젠, 앞으로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언론 플레이 말고 실제 투자, 현금이 간 곳에 기업의 이제 의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겠죠. 보시면 기업의 이제 유의미한 실적, 유의미한 투자 내용으로 잡힌 건 2020년도부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펙스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지난 연도 30억, 41억 원 수준이다. 1,740억 원가량 유의미하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투자 활동도 보시더라도 유형자산 취득과 금융자산, 단기손익이죠. 집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형자산 신규 시설 투자에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까지 합산하여 약 2천억 원 정도 넘는 규모로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투자된 부분이 있고요. 금융자산은 모두 합산하여 약 21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 3, 4년도 기업의 이제 카펙스 투자와 감가상각비를 비교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년도부터 카펙스가 투자한 카펙스에 의해 기업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출, 투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지만 하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신규 카펙스 투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은 향후 매출 증대를 기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고요. 만약 시설 투자 후에 빠르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카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고정비 지출이 이어지죠. 감가상각비 이제 잡히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실적 면에서는. 따라서 이 카펙스 내용, 실제 기업의 이제 유형자산의 투자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최근 21년 3분기 보고서에 유형자산 세부 구성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20년 결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 자료죠. 기업의 이제 유형자산 세부 구성입니다. 새롭게 취득한 내역 보시게 되면 1,578억 원 중 토지를 1,148억 원, 1,150억 원가량 토지 매입에 사용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기업이 투자한 카펙스에서 향후 감가상각이 빠르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기업의 이제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는 아니다, 소극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유형자산 중 생산 캐파 증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기계장치 부분의 경우 감가상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 대체라는 부분이 이제 상품을 매입한 것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부분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번에 취득한 건 사실 115억 원에 불과하죠. 결국 가장 많은 캐펙스 투자 지출이 있었던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형자산 세부 구성을 보시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이제 생산 능력 확대라는 유의미한 시설, 기계장치 증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2% 수준에 남짓했고요. 사실상 적극적인 생산량 증대로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는 2020년 적극적인 캐펙스 투자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기계장치 투자에는 115억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기업의 이제 재고 자산의 증가 추이와 연결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이제 캐파 생산량 가동률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회전율 수치가 낮다. 또한 캐펙스 투자에서 기계 설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이번 캐펙스 토지 건물은 투자 부동산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은 이제 제품 생산에 고가의 생산 설비라든지 특별한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카펙스 투자가 기업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매출과 실적으로 기업에 이제 현금이 쌓였다. 그래서 카펙스 투자 이후 감가상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우려도 낮다. 결국 기업의 이제 자산 구성에서 살펴본 현금성 자산 3,839억 원 정도를 또 확보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사실 기업은 현금 부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이 카펙스 투자도 투자 부동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2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은 월간 약 3,240만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시장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이제 확보한 독자적인 자체 기술로 제품, 기술 경쟁력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게 사실 제한적이죠. 따라서 기업은 주기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살펴보면 실적은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좋고요. 다만 2020년부터 뻥튀기 된 실적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가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시장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캐펙스 투자가 있었지만 사실상 캐파 생산량 증대라는 개념보다는 투자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3,839억 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전형적인 현금 부자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기업의 주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5,222만 5,994주고요. 기업은 희석 가능한 주식수, 종류주죠. RCPS, CPS, 전환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 스톡옵션까지 모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시총은 지난 종가 확인해서 계산해보면 2조 7,053억인데요. 22년 결산 기준으로 컨센서스 당기순이익이 4,417억 원이죠.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은 6배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PER 6배라는 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경쟁 기업과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기업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당기순이익이 고작 266억 원을 기록하던 기업입니다. 이후 이렇게 몇천억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고요. 이 성장 외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 보는 우려겠죠. 코로나로 폭발적인 실적이 증가된 부분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중요한 것은 유사 경쟁 업체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SD 바이오센서가 PER 6.97배를 받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PER이죠. 현재 시즌이 받고 있는 밸류와 비슷합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현재 진단키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그렇게 높게 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시젠이 진단키트 한계를 넘어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의미했던 카펙스 투자 부분이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만 기업은 이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미 있는 M&A 투자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시장에서의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투자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시젠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살펴봤고 최근 지금 공시된 잠정 실적이죠. 중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시젠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